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동아이 레슨 7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학교별 경영 분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동아이 교과서를 쓰는 학교는 분당 지역에서 야탑중과 그리고 분당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야탑중은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고 분당중은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었죠. 그래서 야탑중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야탑중의 시험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야탑중의 시험 난이도는 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탑중의 시험은 보통 교과서에서 100%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기본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표현이라던가 내용을 파악하는 거,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파악한 것을 토대로 문장 삽입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겠고요. 변형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의 기본적인 이제 문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한 영작 문제들이 어법 문제를 통한 영작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 암기와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과서의 꼼꼼한 본문 암기 및 정확한 내용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어법을 통한 교과서에서 배운 어법을 통한 것을 토대로 영작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표현이라든지 영작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 표현 및 영작 연습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야탑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당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었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본 시험 분석을 중간고사를 토대로 이제 시험 분석을 해보자고 한다면 시험 난이도는 중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교과서에서 이번에 출제가 한 60% 정도가 됐었고 학교에서 나눠준 학교 프린트에서 40% 정도 되는 양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교 프린트에서 어휘나 어법의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교 프린트를 받게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필기해 주시는 그런 필기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꼼꼼히 필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분당중은 교과서의 본문에서의 출제 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당중도 야탑중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정확한 내용 숙지나 학부의 꼼꼼한 필기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분당중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어법 문제를 통해서 어법 문제풀이를 통해서 고득점까지도 대비를 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중은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어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들, 그리고 학교 프린트를 꼼꼼히 챙기는 거, 그리고 당연히 교과서 본문의 정확한 내용 숙지 및 암기가 필수겠죠. 자, 그럼 이제 학교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먼저 본문 전 내용과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랑은 문법에 대해서 교과서 레슨 7에 나오는 문법의 두 가지 문법, 첫 번째 문법, 두 번째 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문 레슨 7의 대단원 제목은 Think Big, Be Creative라고 크게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래요. 그 이유가 그것도 그럴 것이 본문의 내용에 이번에 예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두 명의 화가들이 나오게 되고 그 두 명의 화가들이 자신의 모습을 그린 내용을 담은 글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하고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드는지 또 의견을 묻고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술과 상상력이 주요 레슨
대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예술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묻고 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 전에서는 의견 말하기, 또 그 의견에 대한 나의 공감 표현하기,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의사소통 기능의 의견 말하기 표현부터 볼 건데요. 의견 말하기에서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board game? 라고 하면서 이게 주요 핵심 표현이겠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의견 묻는 표현.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적을 수 있는 추가 표현들이 있는데요. 옆에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대신에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추가 표현으로는 What is your opinion on 혹은 전치사 about을 써서 의견을 물을 수도 있겠고요. 또 how do you feel about 어떻게 느끼니? 라면서 상대방의 느낌을 물어보는 표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 요렇게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물었으니까 think로 물었어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think로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I think it's fun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it는 it is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주어 동사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재밌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재밌다고 생각한다는 나의 의견을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 또 나왔잖아요. 이런 문장들 보면은 여기 중간에 대시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사절 대절이죠. 명사절 대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접속사예요. 근데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또 동사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주어 자리, 동사 자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온 거죠. 그쵸?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대절의라고 생각한다. 그쵸?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재밌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밑에 나와 있고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이 대절은 여기서는 대시 생략이 되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대시 이끄는 that it is fun은 think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기도 하겠죠. 이거는 선생님이 문법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I think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내 생각에 라는 뜻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자신의 의견 말하는 표현 여기다 몇 개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I think 말고도 in my opinion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내 의견은 말이야 요런 뜻이죠. in my opinion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I believe that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나는 뭐라고 믿는다. 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비슷한 표현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봐주시면 비슷한 표현들, 상대방의 의견, 생각을 묻는 표현들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의견을 물었으니, 의견을 묻고 답했으니 그거에 대한 공감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감 표현하는 것에 대한 것이 나와요.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I feel the same 이라고 해서 나도 공감해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feel the same은 어떤 생각이나 의견에 동의하는 표현으로서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느낀다. 똑같이 느낀다. 뭐 직역하면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I feel the same과 비슷한 표현들 여기 이렇게 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표현들 또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표현을 뭐 I don't think so, 난 뭐 그렇게 안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조금 생소한 표현으로는 I'm not with you, 직역하면 난 지금 너랑 같이 없었는데 너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I have a different idea 여기 있고, 또 I don't see it that way, 이런 표현들, 조금 생소한 표현들 우리들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의 본전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문법 내용들, 주문법 두 가지를 볼 건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선생님이랑 주문법 내용을 봐보도록 할게요. 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본문 전 내용에서 잠깐 간략하게 본문 내용을 소개를 할 때 화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예술에 대한 얘기고 그 화가들의 자화상, 그리고 자화상이 두 개가 나오면서 화가 두 명이 나오면서 그 두 명의 그림들을 비교를 해요. 그리고 어떤 것에 마음에 드는지 의견을 물어요. 그래서 본문전 내용의 표현에서는 뭐 의견 말하고, 그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 말하고, 그거에 대한 공감 말하고, 공감에 하지 않는 표현 또 말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주문법으로는 이렇게 비교급이 나오게 돼요. 그림을 비교하니까 비교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급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비교급은 뭐뭐보다 뭐뭐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보통은 형용사랑 부사의 형태를 변화시키죠. 이게 중요합니다.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일반적으로는 비교급에 된 붙인 요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죠.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들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이하를 붙이죠. 그리고 이제 이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로 끝나는 것들, 나이스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그냥 여기 아니네요. 나이스 같은 거 우리 그냥 나이스로 끝났지만 여기에 er 또 붙이지 않잖아요. 그냥 r만 더 붙이죠. 이미 이가 때문에 굳이 여기 e를 한 번 더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e로 끝나는 애들은 r만 붙여주죠. nicer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것도 있죠. large 같은 거 e로 끝나니까 er 붙이지 않고 그냥 r만 붙였죠. 이런 것들이 규칙 변화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죠. 단모음이 뭔가요? 모음이 한 개인 경우고 단자음도 마찬가지로 그럼 자음이 하나인 경우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붙인 다음에 이하를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빅이라는 거. 이거 I 모음이죠. G 얘 자음이죠. 그러면 단모음 단자음이에요. 이거를 비교급으로 만들 때 마지막에 있는 자음 하나 더 붙이고 ER 이런 식으로 우리 붙여줬었죠. 이런 것들이 쭉 다 규칙 변화였고,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3음절 이상, FUL이나 OUS, 뭐 IVE 이런 애들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로 끝나는 단어들은 형용사나 부사의 형태에, ly 형태의 부사에 er이나 뭐 r이나 이런 애들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원급 자체에다가 자체의 앞에 뭐를 붙여줬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more beautiful 요런 식이었었죠. 그쵸?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비교급이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규칙적인 비교급이 있다면 불규칙도 있는데 이런 불규칙들은 사실 답이 없어요. 불규칙들은 다 외워줘야 됐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비교급의 강조 부사로서 비교급 앞에 뭐 much, even, step, a lot 이런 애들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훨씬, 더욱, 이런이라는 의미로 통일이에요. 얘네 각각의 부사들을 봤을 때는 뜻이 다 달라요. 근데 비교급 앞에서 쓸 때는 훨씬, 더욱이라는 의미로 이 부사들이 의미가 통일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봤었잖아요. much more beautiful, 훨씬 더 아름답다 이런 거죠. 그쵸? 훨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더 아름답다라는 이 비교를 강조해주고 싶을 때 much라는 부사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 much, even, still, far, a lot은 쓸 수 있지만 이 very라던가 so 이런 애들은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어요. 이 말인 즉슨 so more beautiful 혹은 very more beautiful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very랑 so는 절대 안 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문법인 when을 보도록 할게요. when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의 접속사죠. 시간의 접속사 when이 이번에 두 번째 주문법으로서 나오게 돼요. 뜻은 뭐뭐 할 때 라는 의미를 지니고 시간이 낸 사건의 발생 시점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시간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서 우리 얘 부사절이라고 하죠. when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렇게 생긴 게 얘의 특징이고요. 얘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절이 이끌 수 있죠. 그죠? 주절과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의 위치도 중요해요. 사실 위치는 주절의 앞이나 뒤에 모두 위치할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이렇게 when절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절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when절이 뒤에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When he was 33, he moved to Paris 이렇게 써도 되고 he moved to Paris when he was 33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 무관하다는 거죠. 순서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when절을 먼저 앞에 써준다면 이 부사절, 시간의 접속사 when절을 먼저 써주게 된다면 주의해야 될 점, 콤마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자, 그게 어디 있나요? 쉼표, 쉼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사절을 먼저 쓸 경우죠. 부사절을 먼저 쓸 경우 쉼표가 필요하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절들이 있어요. 접속사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당연히 기억을 해둬야 할 거고 when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비교해서 기억을 해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when과 접속사 when을 비교하는 것도 알아야겠죠. when은 의문사 when은 언제라는 뜻으로서 의문문에서 쓰이는 거죠. 의문문에서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고 또 이제 이 when 접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제예요. 시제는 어떤 거냐면 시제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래요. 근데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시간이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일지라도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의미상 미래의 일일지라도 현재 시제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문을 보니까 예를 들면은 When it will snow, I will make a snowman인데 이게 틀렸대요. 원래 보통 이렇게 접속사로 이어지면 두 개의 시제를 두 절에 두 문장의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도 지금 미래고 여기도 미래이기 때문에 둘 다 will로 써줘야 되는 게 원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에요.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이 접속사절은 미래의 일일지라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준대요. 그러면 이 when절이 이끄는 요절은 여기가 미래일지라도 이 when절을 현재 시제로 요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will을 쓰지 말고 when it snows 요렇게 써주라는 건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이제 시간으로 따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만 봤을 때 뭐뭐 할 때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눈이 올 때, 눈이 왔을 때 나는 눈사람을 만들 것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눈이 와야지 눈사람을 만드나요? 아니면은 눈사람이 와야지 눈을 만드나요?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야지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일까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눈이 먼저 와야 하고 그래야지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죠. 눈사람을 먼저 만들고 나서 눈이 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시간상 먼저 일어나는 일을 현재로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눈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현재 일어나는 일 있고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쵸? 그러면 눈이 먼저 와요.
눈이 먼저 일어날 일이고 그 이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눈이 와야지 내가 눈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일들을 구별해 주기 위해서 시간에 나타내는 부사절들은 의미상 미래의 일일지라도 현재 시제를 잘못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미래의 일일지라도 꼭 미래 시제 절대로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써준다는 거. 특히 이 왼절이 이끄는 부사절 말하는 거예요. 이 주절은 그대로 미래 시제로 써줍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아이 7가의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동아이 7가의 본문의 제목을 먼저 살펴보자면 Face of Great Artists라고 해서 위대한 화가들의 얼굴이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이 동아이 레슨 7의 내용은 두 명의 화가들이 나오면서 그 두 명의 화가들의 자화상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장부터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얘가 물어봐요. Who is your favorite artist? 라고 하면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니?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who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죠. 의문사 중에서도 누가 혹은 누구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의문사 자체로 주어로 쓰였죠. 그러면서 누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Your favorite 플러스 명사예요. 그래서 one's favorite 플러스 명사 형태로 나온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뭐뭐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이니? 라고 처음 문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What does she or he look like? 라고 그녀나 그는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 일반 의문문이죠. 그래서 does가 먼저 오게 되고 그렇다면 주어, 동사 오는 게 일반 어문문의 어순이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she or he가 이 의문문의 주어예요. 의문문의 주어. 그리고 이렇게 she or he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 언급된 사람을 가리킬 때 성별이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너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누구냐? 너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여잔지 남잔지 성별이 불분명해요. 그럴 때는 주어를 she or he 혹은 he or she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성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봅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표현들 우리 얘 많이 봤죠. 룩이라는 애는 어떤 애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형식 감각동사죠. 감각동사는 원래 보통 뒤에 형용사밖에 못 와요. 형용사밖에 못 오는데 이렇게 like가 오게 되면은 like라는 전치사가 같이 따라 나오게 되면은 뒤에 명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 look like 통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나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 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hat does she or he look like? 그나 그녀는 어떻게 생겼니? 라는 동의 표현으로 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가 표현으로 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는 추가 표현들 몇 개 적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what 플러스 주어 플러스 like 이런 표현 있을 수 있겠고 can you describe 플러스 목적어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요. how does 플러스 주어 플러스 look 이런 표현들도 모두 주어가 어떻게 생겼니?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었을 때, 물어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what does she or he look like는
요 문장으로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How does she or he look?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둘 다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Some artists painted self-portrait 라고 해서 몇몇 화가들은 some은 몇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정대명사죠. 그래서 여기서 얘는 형용사로 쓰여서 뒤에 있는 artist라는 명사를 꾸며요. 그쵸? 몇몇 화가들은 그렸대요.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대요. self-portrait라고 하면은 자화상을 말해요. 자화상. 그죠? 그래서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봤더니 Why did they paint themselves? 그들은 왜 그들 자신을 그렸을까? 라고 하면서 왜라는 의문사가 이번에는 나오게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들이 그렸던 그들의 자화상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painted, did 하면서 과거 시점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동사로 쓰인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죠? did라는 과거 시제로 쓰인 의문문은 did 다음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 온다라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왜 그들은 그렸니? 그들 스스로를 해서 이 themselves라는 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기대명사죠. 제기대명사는 자신, 뭐뭐 자신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주어와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같을 때 쓰는 애들이에요. 주어 목적어의 대상이 같을 때 우리는 제기대명사를 쓰게 되는데 복수일 때는 selves 이런 뜻을 selves를 붙여서 쓰게 되고 단수일 때는 sel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herself, himself, myself, themselves, ourselves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다 themselves는 그들 자신, yourselves는 너희들 자신, ourselves는 우리 자신, herself는 그녀 자신, himself는 그 자신, yourself는 너 자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영어에서는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서 이 주어와 목적어의 대상이 같을 때 이 목적어의 자리에 목적격 대신에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써주는 거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그들 자신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 둘의 대상이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기대명사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봤더니 Let's find out 하면서 우리 한번 알아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얘도 많이 봤죠. Let's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 이거 어떤 표현인가요? 뭐뭐 하자 라는 뜻의 제안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find out 이라는 뜻은 구동사로서 find out 알아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7과 본문의 read 첫 번째 파트에서의 요약을 해보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술가가 지금 누구인지 물어보고 있고 그들의 생김새를 묘사하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고 있고 화가들이 왜 그들의 자화상을 그렸는지 알아보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 문장이라고 이제 꼽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Some artists painted self-portrait 그리고 why did they paint themselves? 왜 그들이 그들 자신을 그렸을까? 라는 이 두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화상을 그린 이제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초록색으로. 자화상을 그린 이유를 자화상 그린 이유 중심으로 한글의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어요. 핵심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리드 파트로 넘어가서 한번 다시 또 꼼꼼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리드 파트 와 보니까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나와요. 얘가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첫 번째 화가죠. 두 명의 화가 중에 첫 번째 화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 고흐입니다. 반 고흐는 였다.
뭐였대요? 더치 아티스트라고 하면서 더치는 네덜란드의라는 뜻이에요. 네덜란드의라는 형용사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였대요. 그죠? 그러면서 얘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생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과거 동사로, 과거 시제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다음 문장에서도 이제 과거 시제로 나와요. He was not famous in his lifetime 라고 하면서 얘가 처음에 그는 그의 일생 동안 유명하지 않았대요. In his life라고 하면은, 일생 동안, 살아생전에, 요런 의미거든요. 살아생전에. 근데 물론 여기 his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살아생전에 이런 뜻이겠죠. In one's life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in her lifetime 뭐 그녀의 일생 동안, 그녀의 살아생전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에 유명하지가 않았고 여기서 가리키는 그가 빈센트 반 고흐라는 것도 우리 계속 숙지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까 첫 번째로 봤었던, 앞에서 봤었던 두 번째 주문법이 등장을 하네요. 두 번째 주문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왼절 주문법이에요. 그죠? 뭐뭐 할 때라는 뜻을 가진 시간의 접속사였어요. 그죠? 시간의 접속사,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가진 시간의 접속사로서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었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시간의 접속사가 주절보다 먼저 나오게 된다면 뒤에 있는 게 주절이고 이 접속사절이 부사절이라고 했었죠. 주절보다 먼저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콤마를 꼭 써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콤마 써주는 게 특징이라는 거. 근데 만약에 주절이 먼저 왔어. 이 주절이 먼저 왔다면 콤마는 써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33살이었을 때 그는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파리로 이주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moved는 여기서도 하나 써볼게요. moved는 뭐뭐로 이사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리로 이사를 갔대요. 계속해서 과거 시제 나오고 있죠. He wanted to paint people, but models were too expensive. 그는 사람들을 그리고 싶었지만 모델들이 너무 비쌌대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want 나오네요. want, to 부정사 나와요. one 플러스 to 부정사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to 부정사가 want라는 동사에 이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 거예요. 우리 to 부정사 배울 때 꼼꼼히 공부한 친구들은 기억을 할 수도 있겠지만 want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가 목적어로 오게 된 거고요. 해석을 해보자는 그는 원했다. 사람들을 그리기를 하면서 뭐뭐 하기를 목적어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얘 전체가 지금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그랬는데 하지만 모델이 너무 비쌌던 거죠. 그죠? 모델이 too expensive. 너무 라는 뜻의 부사죠. 너무, 매우 라는 뜻의 부사. 너무 비쌌어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그 다음 문장 봤더니 he thought 그는 생각했대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여기 큰 따옴표 나와요. 큰 따옴표 나오는 것들은 다들 직접 인용이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 과거 시제에서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요렇게 현재 시제로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큰 따옴표에 나오는 내용들은 반드시 다들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해준다. 그래서 본문 암기를 반문 암기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내가 숙지하고 있으면 외우기가 편하겠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생각했던 이 화자의 마음속의 상태를 그대로 인용을 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직접 인용입니다. I don't have money for model. What can I do? 나는 모델을 쓸 돈이 없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money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셀 수 없는 명사. 돈이죠?
돈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셀 수 없는 명사고, 이 can, I do라고 하면서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나오죠.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도 어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조동사 맨 앞에 써주고 주어, 동사 이렇게 온다는 거.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의문사 추가된다 하면 의문사는 항상 의문문의 맨 앞에 써준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암기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So, Van Gogh started to paint himself. 반 고흐가 어떻게 했대요? 자기 자신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himself 나와요. 제기대명사 나오게 되는데 이 반 고흐라는 주어와 started 라는 동사 뒤에 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네요. 이 himself가 목적어에서의 이 그 자신이라는 뜻의 목적어가 주어와 대상이 일치해요. 얘는 지금 반고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고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와 주어의 대상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제기대명사로 써줬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start도 마찬가지예요. want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갖는 동사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투부정사구가 목적어로 왔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사실 start는 목적어 자리에 start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투 부정사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동명사도 올 수 있어요. 둘 다 올 수 있는 애라서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시험 문제에서도 변형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Van Gogh started painting himself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start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가질 수도 있는 애니까 painting도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start painting도 가능하고 started to painting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he painted 36 self-portrait. 아까 self-portrait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자화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반 고흐는 모델들을 구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모델을 구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리기 시작했고 몇 개의 자화상을 그렸냐면 무려 36개의 자화상을 그렸네요. 그죠? 페인트는 물감으로 그리다, 그리다 라는 동사죠. 그래서 얘는 또 과거 시제로 쓰여서 과거 동사 이렇게 써준 거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re all different 라고 하면서 그것들은 모두 달랐대요. 그것들은 모두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쵸? 얘가 그렸던 이 36개의 자화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대명사들이 갖는 지칭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내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Look at these two paintings 하면서 두 개의 그림을 제시를 해요. 자, 이 두 그림들을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this라는 애는 또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 지시형용사 this라는 애 들어봤잖아요. 이것이라는 지시형용사 this 얘의 복수형이에요. this의 복수형인데 두 개의 그림이기 때문에 this로 써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들을 보아라 라고 하는데 지금 look at 이라는 동사로 시작했죠. look at 이라는 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뭐다? 명령문이다. 그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는 항상 앞에 you가 생략되어 있는 명령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과에서 배웠던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던 첫 번째 주문법인 비교급이 나오게 됩니다. ER than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죠. One is brighter than the other 이라고 나와요. one은 하나 그리고 the other은 다른 하나 이런 뜻인데 보통 두 개를 비교할 때 우리 비교급을 쓴다고 했었잖아요. 두 개 비교할 때 쓰는 게 비교급이에요. 근데 이 one과 the other이라는 부정대명사도 두 개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뜻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one과 the other은
둘 중에서예요, 얘도. 그렇기 때문에 원과 디아들이 쓰인 거예요. 둘 중에서 하나는 이렇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어떻대요? 다른 하나보다 brighter, 더 밝대요. 그쵸? 비교급이니까 더 밝은 거겠죠? 더 밝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비교급은 뭐뭐보다 더 뭐뭐한 요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밝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에 의견을 물어봐요. Which one do you like? 어느 라는 어떤 정해진 것들을 선택할 때 묻는 의문사입니다. 의문사. 어느 것이 너는 더 마음에 드는가? 라고 물어봐요. Which one do you like?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의문문이기 때문에 do 앞에 써주고 주어 동사 어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는 지금 나의 지금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표현들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인가요? 잠시만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의 이 표현들은 다시 현재 시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 왜냐면 그 전에 내용들 이 반고흐가 과거에 모델을 살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그리기 시작했고 총 36개의 자화상을 그렸고 이런 것들은 다 과거 시점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쓰여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에서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일반적인 상태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현재 시제로 전환되는 시점 여기라는 거 현재 시제 전환 시점 여기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림을 보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두 개의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더 밝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니? 라고 계속해서 이제 의견을 묻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계속 체크하면서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구두를 보거나 본문을 암기하거나 내용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read 3로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 본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또 다른 화가인 반고흐와 비교되는 화가인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어떤 애냐면 멕시칸 아티스트래요. 아까 반고흐는 어느 나라 화가였나요? 이게 더치라는 뜻의 네덜란드의 화가였어요. 얘 지금 네덜란드의라는 뜻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더치. 그래서 네덜란드의 화가였고 프리다 칼로는 어떤 애냐면 멕시코의 라는 형용사죠. 멕시코의 화가래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멕시코의 화가라는 걸 말해주고 두 번째 주문법인 왼절도 나와요. 그죠? 얘가 지금 부사절이겠죠? 여기서도 부사절이 앞에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중간에 쉼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주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또 시작을 합니다. 주어 동사. 뭐뭐 할 때 이런 뜻이라고 했었고 그녀가 6살이었을 때 그녀는 매우 아팠대요. 그쵸? 그녀가 6살이었을 때 매우 아팠대요. 그래서 her right leg became weaker than her left leg 하면서 바로 또 첫 번째 주문법인 비교급 나오네요. 비교급 어떻게 해석한다 했었죠? 비교급 두 개를 비교할 때 쓴다고 했었고 형용사랑 부사를 변형해서 쓴다고 했었고 보통 규칙 변화는 이렇게 ER을 붙인다고 했었죠. weak, 약한이라는 형용사에 ER을 붙인 거죠. 그죠? 뭐뭐보다 더 뭐뭐한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항상 뒤에 있는 애들이 비교 대상입니다. 대내 뒤에 있는 애들이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땠냐면 그녀의 오른쪽 다리가 그녀의 왼쪽 다리보다 became 되었다 라는 뜻이죠. become의 과거형이죠. become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오른쪽 다리가 그녀의 왼쪽 다리보다 더 약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또 나오냐면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대요 라면서 그녀의 생각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큰 따옴표가 나오죠.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인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시제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들은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현재 시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화자의 그때 당시의 심정을 나타내요. 여기서는 will이 들어갔기 때문에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겠죠. 그죠?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will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녀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I will get well 이라고 합니다. get well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 한번 써보고 갈게요. get well. 나아지다, 회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생각하기를 나는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I will have sick people like me. 나처럼, 뭐뭐처럼 이라는 전치사죠. 전치사. 나처럼 나같이 아픈 사람들을 도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보면은 두 번째 주문법 다시 나와요. 왼절 나오죠? 왼 시간의 접속사절 부사절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사절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지만 여기 쉼표 나온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이렇게 주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접속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나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when은 또 뭐뭐 할 때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금 반복이에요. 그녀가 18살이었을 때 she was in a terrible bus accident. 그녀는 끔찍한 버스 사고를 당했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는 사람의 나이를 나타낼 때는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6 years old 라고 years old를 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when was 18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떤 게 생략이 되어 있냐면 years old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생략되었다는 거 볼 수 있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she stayed in the hospital for a long time. 그래서 얘가 버스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도 또 이제 과거 동사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머물렀대요. 그래서 for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동안이라는 뜻의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죠. 기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a long time, 오랜 기간이라는 기간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for a long time은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병원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죠? 오랫동안 지냈대요. 그래서 Carlo said to herself. 여기서도 이제 또 제기대명사도 계속 나오네요. 왜냐면 주어랑 목적어의 대상이 같기 때문에 또 self로 써준 거죠. 그녀 자신이라는 뜻으로서 이 그녀 자신이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칼로일 거고요. 칼로가 그녀 자신한테 스스로 말한 거야. 그죠? 그녀 자신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직접 인용문 다시 나와요. I look weak, but I am stronger than anyone. 나는 약해 보여. look 플러스 형용사.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look이라는 감각동사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 따라 나온다. 근데 만약에 내가 명사 쓰고 싶다? 그러면 앞에 전치사만 써주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그냥 약해 보인다, 뭐뭐해 보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약해 보이다 해서 여기 약한이라는 형용사 써준 거예요. 나는 약해 보인다. 하지만 첫 번째 주문법인 ER 비교급 나옵니다. 비교급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다시 뭐뭐보다 더 뭐뭐한. 그리고 than 뒤가 항상 비교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비교 대상. 나는 누구보다 더 강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더 강해라고 그녀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나요? Carlos started to paint herself. 그녀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그리기 시작했냐면 그녀 자신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도 또 제기대명사 나옵니다. 여기서 제기대명사는 아까도 선생님이 강조를 했듯이 주어랑 목적어의 대상이 같을 때 그러니까 그녀 자신인 칼로를 얘기하는 걸 거고 스타트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스타트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갖는 동사라고 했어요. 그죠? to 부정사를 갖는 동사라고 했고 또 뭐라고 했었죠? 동명사도 갖는 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to 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올 수 있다. 요거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별표 한번 세게 치고 가도록 합시다. started to paint herself도 될 수 있고 started painting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녀는 그녀 자신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She painted 55 self-portraits in her life 라고 하면서 아까 고은은 어땠어요? 고은은 총 36개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했었는데 지금 칼로는 그녀의 일생 동안 55개의 자화상을 그렸대요. 그죠? 여기 또 나와요. In one's lifetime 이라고 해서 일생 동안 뭐 살아생전에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her이니까 그녀의 일생 동안, 그죠? 그녀의 일생 동안 그녀의 살아생전에 55개의 자화상을 그렸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녀의 그림들을 보라고 얘가 제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다시 현재 시제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위에서는 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얘가 다시 look at 으로 시작하는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나와요. 아까랑 똑같죠. 고흐 페인팅 보라고 하면서 명령할 때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그녀의 페인팅들, 그녀의 그림들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명령문이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제로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Does she look strong? 그녀가 강해 보이는가? 라고 물어봐요. Does 하면서 또 일반 의문문 나오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 바뀌지 않는 거. 그 다음에 look이라는 감각동사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 따라 나온다는 거. 그래서 strong이라는 형용사 쓰였다는 거. 이것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두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감각동사인 look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해 보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녀가 강해 보이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봤더니 Van Gogh and Kahlo painted themselves 여기 themselves 나와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얘네가 주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그들 자신이라는 제기대명사예요. 주어 목적어의 대상이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수 형태의 제기대명사 써준 겁니다. 그죠? 반고흐와 칼호가 그들 자신을 다른 이유로 그렸대요. 그죠? For different reason. For 플러스 for 뭐뭐 reasons라고 하면은 뭐뭐 이유로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different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이유들로 그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문장을 봐보면 But their paintings have one thing in comm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그림들은 가지고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면서 또 여기 표현 하나 나오네요. have in common 이라는 표현인데요. have in common 공통점을 가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직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음 문장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They touch the hearts of many people 라고 하면서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대요. 여기서 이 그것들이 받는 게 뭘까요? 이렇게 받는 대명사들이 받는 지칭하는 것들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their paintings겠죠? 왜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그림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감동시켰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그죠? 터치는 감동시키다. 동사로 쓰였을 때 감동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들의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 내용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더 짚어줄 내용 같은 것들은 이 매니 같은 애들은 많은이라는 뜻이죠. 많은이라는 뜻으로 뒤에 복수명사 따라 나온다는 거. 근데 이 people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요 단어 자체로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요 many가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read 세 번째 이 세 번째 본문 3을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프리다 칼로는 이제 멕시코의 화가로 어릴 때 병으로 오른쪽 다리가 약해졌고 왼쪽 다리보다 약해졌고 18살에 또 이제 큰 사고를 당했고 교통사고를 당했고 하지만 이제 그녀가 생각하기를 나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약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55점의 자화상을 그렸죠. 그래서 그 반고흐와의 달랐던 점이 뭐였냐면 둘 다 자화상을 그리기는 했지만 반고흐는 사실 돈이 없었어요. 그죠? 다른 모델들을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거고 돈 부족이었어요. 돈 부족. 돈 부족. 근데 칼로는 어땠냐면 약해 보였지만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믿었어요. 그죠? 강하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게 자화상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결국에는 다른 이유였지만 둘 다 자화상을 그리는 결과로 나타났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의 그림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그죠? 얘네의 그림들에 대해서는 얘네의 자화상들은 공통점이 없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공통점을 여기 마지막에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 이 마지막이 가리키는 요 one thing 한 가지 공통점이 가리키는 게 요 마지막 문장이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3문단에서의 본문 3에서의 주제 문장을 찾고자 한다면 어디 있을까요? 그녀가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본문 3에서의 이제 주제 문장은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주제 칼로 painted herself 그녀 스스로를 그렸죠. To express her strength despite her pain. 그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녀를 그린 거죠. 요게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본문 2에 본문 두 번째 내용들 중에 본문 두 번째 내용의 요약과 주제 문장을 찾아보지 않아서 그거를 잠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문 두 번째 내용은 어땠냐면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 화가였고 생전에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생전에 유명했는지 아니면은 죽고 난 이후에 유명해졌는지 그런 것들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생전에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생전에 유명 X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런 본문 숙지 같은 것들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로 이사한 뒤에 모델을 살 돈이 없어서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36점의 자화상들을 그렸죠. 그래서 요런 그 시간에 일어나는 흐름들 요런 것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사건의 순서들 같은 거 사건 순서 그리고 어떤 것은 뭐 다른 것들보다 밝다라고 하면서 이 고흐의 그림들에 대한 표현들 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본문의 주제 문장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주제 문장이 될 수가 있겠네요. So Van Gogh painted to paint himself. 그래서 반 고흐가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반 고흐가 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는
복지를 그려주는, 보여주는지가 이 글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 글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리 수업 7과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다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